할 수가 있어요. 이런 놀턴이 원자론이라는 걸 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물질도. 뭐, 물론, 이런 그 분필, 이것도 물질이고, 뭐, 사실 여기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공기도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뭐, 그것도 물질이고, 여기는 뭐, 책상도 물질이고, 우리 몸도 물질인 거죠. 몸도 물질이고, 여기 뭐, 안경도 물질이고, 뭐, 다 물질이에요. 별도 물질이고, 뭐, 지구도 물질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런 물질을 이렇게 적당히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는 이른바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의 성분이 다 일정한 비례로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이라는 건 물, 뭐 H2O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 들어봤나요? 이게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걸 분해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더라. 근데 수소와 산소의 비가 언제나 2대1로만 나오더라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 돌턴 시대는 이런 것이 몰랐죠. 이런 걸 전혀. 그래서 돌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커피 안 마시죠? 지금 근데 커피 안에 설탕을 이제 잔뜩 넣어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안에서 설탕이 얼마나 들었냐를 설탕을 한번 거기서 빼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커피 잔에는 설탕이 예를 들어서 6g이 들었고 뭐 6g, 어떤 커피 잔에는 예를 들어서 뭐 9g이 들었고 어떤 커피 잔에는 3g이 들었고 어떤 커피 잔에는 뭐 12g 들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만히 미뤄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설탕이 이거는 분명히 설탕이 가루 설탕이 아니라 각수 설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보면 3g의 배수로 딱 있죠. 그러니까 아마 각설탕 하나가 3g이고 그거를 1개 넣느냐 뭐 2개 넣느냐 3개 넣느냐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를 물질을 분류해 보니까 각 성분들이 이렇게 일정한 비례로만 있다는 얘기는 뭔가 그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서 각설탕 하나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끼리 움직여진다. 그런 것들끼리 이렇게 서로 뭐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턴이 바로 이제 원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서 그 기본적인 단위의 어떤 배수로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 좋으냐면 이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종류의 물질들을 아주 간단한 뭐 몇 가지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한 100가지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 원래 원자라는 거의 의미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데서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이 다 공부를 했죠. 애텀에서 A가 붙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이 꼭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원자도 쪼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에 들어와서니까 상당히 최근인데 그래서 결국 보면 원자라는 것이 사실은 쪼갤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원자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어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전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는 거는 자세히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 원자 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양성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다른 게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자니 양성자니 중성자니 혹은 중간자니 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참 이상한 그런 입자들, 그런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알갱이들을 우리가 이런 알갱이들도 사실은 이걸 우리가 보통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양성자나 중성자들도 이것도 이른바 쿼크라고 부르는 Q 영어로 이렇게 쓰죠. QARK. 이게 쿼크라고 부르는 것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쿼크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적당히 조합시키면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되기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기본 입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상호작용들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자연현상이 생겨난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들 사이 그럼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인 거 말씀드릴 필요는 없긴 하지만 대개 사실 이 우주에는 모두 근원을 따지고 보면 4가지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4가지.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한테 익숙한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른바 만일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지구와 태양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은 우리가 약해서 직접 느끼진 못하지만 여기 있는 이런 분필하고 나하고도 사실은 중력으로 서로 만일력으로 서로 당기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뭐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물체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당기는 그런 만일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만일력 혹은 중력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를 조금 배웠죠? 뭐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어서 뭐 양전기와 음전기는 서로 이렇게 당기고 양전기와 양전기끼리는 뭐 서로 민다. 뭐 그런 거 배웠죠? 뭐 그런 거 우리가 전기력, 전기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전기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사실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자 핵을 이렇게 쪼개갖고 양성자나 중성자를 빼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핵 안에서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데 굉장히 뭔가 강한 힘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힘. 그래서 강한 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약한 힘이라는 게 또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핵 안에서 약한 힘과 강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 만일력이 있고 그리고 전기력이 있어서 이 우주에는 모두 이렇게 4가지의 서로 상호작용, 4가지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4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느끼는 그런 힘들은 대부분 중력하고 전기 힘입니다. 2가지 중에 하나죠, 대개 다. 그렇지만 이제 강한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잘 쪼개거나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핵에너지라는 말 많이 들었죠? 핵폭탄 같은 게 마찬가지인데 핵폭탄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강한 힘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 중력으로 폭탄을 맞는다고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약한데 우리가 강한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핵 안의 힘들이 그래서 핵에너지가 아주 강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난 이런 거 궁금한 게 그게 중